반갑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에 뵙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저는 이제 전공이 신장 쪽인데 혹시라도 신장 쪽에 평소에 조금 궁금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간에라도 또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강의 마치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힙심증과 심근경색증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 세계 사망 원인 1등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심장병 맞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등이 심장병인데 우리나라는 사망 원인 1등이 암으로 되어져 있어요. 암인데 그 중에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이 있고요. 심장 질환은 2등으로 사망 원인에 2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 1등 그리고 우리나라의 2등에 해당되는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없앨 교정이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정이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병은 가족분들 중에 누가 또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 형제들 중에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면 조금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이제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하지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혈압이 높다든지 하면 혈압을 감소시켜 드리면 되고 또 당뇨병 있으면 당 수치를 감소시켜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담배를 하시거나 술을 많이 하시게 되면 흡연을 줄이시고 또 끊거나 하시고 또 금주를 하시면 되는데 비만이나 운동 부종 또 식생활 습관 이런 것들도 교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운데 저기 붉은색 보시면 이상치질혈증이라고 있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상치질혈증이 요즘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심장병 예방에 있어서 이상치질혈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상치질혈증이 약간 깨졌네요. 이상치질혈증이 제가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어서 왔는데 그게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상치질혈증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불렀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 고라는 것은 높은 고자를 사용하고 지혈증은 지방이 피 속에 높다. 그래서 고지혈증, 피 속에 기름기가 많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뭔가요? 콜레스테롤이 결국 우리 피 속에 있는 기름이거든요.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치질혈증은 무엇일까요? 이상치질혈증이란 이 용어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고콜레스테롤이라고 콜레스테롤 높은 걸 말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그것을 이제 HDL이라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높을수록 좋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했던 게 이제 좀 잘 안 맞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떨어지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높은 거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낮은 거 이걸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은 것까 보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저희가 LDL, TG가 있거든요. LDL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TG는 중성지방. 이거는 나쁜 콜레스테롤일 텐데 이것이 높다. 그러면 이상지질혈증이고요.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에 HDL이 있거든요. 이거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안 좋겠죠. 저거는 낮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이라고 할 때보다 이상 지질혈증하면 훨씬 숫자가 2배로 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 성인의 약 40%에서 이상 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저희가 20대 이상 되는 분들 누구 한 분을 잡으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상 지질혈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저희 너무 강의 잘하시던데요. 그 장수하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이상 지질혈증을 잘 조절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히 이상 지질혈증 중에서 제일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한 가지를 딱 꼽는다면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LDL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LDL 수치가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작게 생기더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LDL 수치를 낮추고자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LDL의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낮춰야 될까? 언제까지 낮춰야 될까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맞아요. 네? 1번 100, 2번 50, 3번 20, 4번 무조건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라. 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약은 치료해야지.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라. 뭐 0까지 맞출 수 있으면 0까지 맞춰. 옛날에는 너무 낮게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목표 수치가 점차 떨어져서 지금은 과거에는 130이었던 것이 지금은 40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고위험 환자들의 경우이고요. 일반인들은 한 100 정도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하실 때 있잖아요. 너무 잘 오셨는데요. 건강검진 하시게 되면 100 정도보다 낮는 게 좋습니다. LDL 수치를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시고 내가 100이 넘어간다. 그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인의 평균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 저기 파란색이 남자분이고요. 붉은색이 여자분이거든요. 특히 초록색 선이 있는데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남자분들이 파란색이 높지요. 맞지요? 여자분보다 높은데 50세가 지나면서 남자분들은 떨어지고 여자분들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폐경이 일어나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여자분들도 그래서 50대가 지나게 되면 50세 지나게 되면 나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좀 조절해야 되겠다. 나도 조금 콜레스테롤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을 잡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우리 남자 70세 우리 김모 씨가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토요일 아침에 또 운동하러 나갔는데 운동하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에 생긴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멈추었다가 5분 정도 있으니까 싹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나는 괜찮다 해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돼. 큰일 난다. 남편 내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괜찮아.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맞습니다. 오늘 너무 대답을 잘하시네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통증이 가라앉았지만 다시 또 생길 위험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럴 때는 병원에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점이 저희가 오늘 볼 건데요. 협심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하잖아요. 박동을 하는데 수축을 하는데 심장도 피를 먹어야 살 수 있겠죠. 심장이 피를 뽑아주지만 또 자기도 피를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게 공급해주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심장이 모자면 죽는데 심장에게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관상동맥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심장에 피하고 산소가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관상동맥이라고 했을까요? 예, 면류관처럼 생겼어요. 예,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여기 보시면 조금 저기 심장이 보이면 뭐 가지 나무 가지처럼 보이죠. 예, 왕관처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다고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관상동맥은 오른쪽으로 심장의 오른쪽으로 가는 우관상동맥 하나가 있고 또 왼쪽으로 가는 좌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근데 좌관상동맥은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세 개죠. 오른쪽 관상동맥 하나, 왼쪽 관상동맥 하나로 나와서 두 개로 나눠지는 총 세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차이인데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공통점은 둘 다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관상동맥 맞습니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 하나는 협심증은 조금 약한 병이고 심근경색은 심한 병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약한 거다, 좀 덜한 거다. 이거는 심장의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아서 조금 좁아져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금 피가 잘 안 가다가 또 조금 쉬면 약간 피가 잘 가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심장의 근육이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거의 막히거나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죽은 지 6시간 내에만 뚫어주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나 내일 병원 가볼래 이렇게 안 하시면 되죠. 밤에 만약 아프시면 저희 옹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시고 낮 같으면 심장내과로 오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약하고 하나는 좀 심한 건데요. 그러면 협심증이 심해져서 심근경색증이 생길까요?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협심증이 혈관이 좁아지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반 정도, 심근경색증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는 멀쩡한 혈관이었어요. 불과 한 달 전에도 심장 혈관을 찍었는데 정상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한 달 지나서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오고 심근경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 내에 있는 기름 덩어리가 갑자기 터지면서 혈관을 막을 때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이 꼭 심근경색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심근경색증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증상일 때 내가 병원을 가봐야 될까? 또 협심증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 보시면 우리 가슴의 정중앙이나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심장이. 그래서 가슴의 정중앙이나 왼쪽에 약간 우리한 통증이나 아니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로 괜찮다가 조금 걷거나 높은 데 올라갈 때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 가슴이 쪼이고 좀 아프다. 근데 천천히 걷거나 조금 쉬면 좋아진다. 이런 증상이 협심증 증상이거든요. 때로는 심하게 되면 질문하세요. 심장은 왼쪽에 있다니까. 네. 오른쪽 가슴 아픈 건 어쩌면 여기 지금 심장 협심증이 있는 사람인데 3년째 약 드시거든요. 근데 오른쪽 여기 아프다 하니 이거는 무슨? 네, 만약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좀 좋고요. 심장이 지금 왼쪽에는 약간 가운데 있는데 오른쪽 아프면 어떻게 되나? 또 심장병이 있는데 여기는 왜 아플까? 이렇게 되잖아요. 간혹가다 심장에서 방사통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목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 팔로 가기도 하고 등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 위장 쪽에 명치 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심증 증상일 수도 있고요. 또 협심증이 없는 분들은 협심증 말고 이쪽에 폐가 있거든요. 폐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유방이 있잖아요. 이 폐나 유방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이지는 않은데 조금 비전형적으로 오른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원인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럼 심장 아플 때 왼쪽 아플 때 먹으라 하는 약 그거 드셔도 됩니까? 오른쪽이 아플 오른쪽 때, 아플 때. 심장 아플 때 먹으라고 하면 네. 한번 먹어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있으면
혀 밑에 뭐 녹이는 거 해야 된다, 뭐 뿌리는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네, 응급인 상황에 아프실 때 한번 혀 밑에 녹여 먹는 걸 해보셔도 돼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네,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통증이 가라앉으면 협심증 때문에 오는 증상이고 통증이 그거 넣었는데도 안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근육통이라든지 유방이나 여자분들 유방이나 아니면 폐 쪽일 확률이 있겠죠. 근육통.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심장이 나쁜데 머리도 아플 수가 있습니까? 심장이 아니, 예, 심장이 아플 때 머리도 같이 아플 수 있느냐?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아프다는 거는 그 혈압이 높을 때 이제 협심증이 잘 오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면 혈압이 아주 높을 때 머리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 외에 협심증약이나 심장약이 머리 두통을 일으키는 약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혈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제 머리하고 심장하고 혈관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통증은 왼쪽이나 가운데 오는데 간혹 다른 쪽으로 뻗어서 이비인후과, 목으로 가면 이비인후과 가보겠죠. 그 다음에 명치 끝으로 가게 되면 위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왼쪽 팔로 가면 정형외과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협심증은 한 치면 5분 정도 내에 바로 사라지고요. 1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을 생각해요.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이제 안 없어지는 거예요. 30분, 1시간 정도 지속되면 이 협심증도 종류가 있을까요? 네, 종류가 있어요. 협심증도 종류가 있는데 보시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안정된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또 이형 협심증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은 가장 일반적인 협심증인데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계단 올라갈 때, 또 달릴 때, 이럴 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불안정형 협심증은 이 통증이 점차 더 자주 오고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쉴 때도 통증이 오는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불안정이 좀 이제 더 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형 협심증 혹은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이 협심증은 낮에는 멀쩡해요. 근데 자다가 새벽 2시나 3시 되면 아파서 깨는 거예요. 이거는 새벽 2시나 3시 정도 되면 혈관이 수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별히 심장 혈관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변이형 협심증도 있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은 무조건 수술을 받을까요? 아니겠죠, 맞죠? 협심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약물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근데 아스피린이 부작용이 조금 있다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아스피린 먹으면 위출혈, 뇌출혈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근데 협심증이 있으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더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 같은 걸 써보고 만약 안 된다, 약을 먹어도 안 된다 그러면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심장 안에 조금 거물망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협심증 수술법, 뭐 시술법 어떤 것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협심증 혹시 시술 받아보신 분 여기 계시는가요? 없으시죠? 예. 시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가 그 손목이나 다리를 이용해서 다리 쪽에 조그마한 줄을 넣습니다. 줄을 넣어서 심장혈관 쪽으로 넣어서 심장혈관 촬영하고 빼냅니다. 시간은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촬영하는 데. 금방 맞죠? 하고 난 다음에 고치는데도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괜히 내가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살기보다는 불편한 시간 하면 10분에서 30분만 투자하시면 혈관 검사도 가능하고 시술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수술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냐하면 여기 흉부라고 갈비뼈를 조금 부러뜨려서 심장을 드러내서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이나 요 가슴 쪽에 있는 동맥을 심장의 관상동맥이 이식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회복 기간 한 2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혈관 조영술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있고요. 시술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특히 심근경색 환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관상동맥 모양이거든요. 실제 환자의 모양인데요. 우관상동맥이라고 해서 글자 D글자처럼 보이죠? 보이는가요? 예. 예, D글자처럼 생겨 있어요.
그다음에 좌관상동맥은 하나가 나와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저렇게 밑으로 가는 거, 또 옆으로 가는 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고 스텐트 이거 실제 스텐트 모양인데요. 스텐트가 그 굵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느냐? 볼펜심에 꼽는 스프링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경은 두께는 한 2mm 정도에서 한 4mm 정도 사이가 되고요. 길이는 한 8mm에서 48mm까지. 미리로 인해 헷갈리는데요. 0.3cm 정도, 0.3cm 정도의 직경에 그리고 한 3cm 정도 되는 길이. 대충 직장은 가지고 볼펜심에 꼽는 딱 그런 정도고요. 그 스프링 정도고 협심증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나는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음식을 기름기 많은 음식을 조금 피하시고 이제 식물성 야채와 같은 것들을 주로 좀 자주 드시고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조깅이라든지 또 수영 또 그냥 달리기 이런 것들 유산소를 권유를 하는데 유산소 운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몸도 난 또 허리도 조금 과거에 수술 받았고 무릎도 수술 받아서 하시면 조금 걷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담배를 하시면 꼭 끊으셔야 되고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치료하시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의 협심증 확률이 참 낮다. 이런 증상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꼭꼭 찌르는 것 같고 누르면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가슴에. 그거는 근육통이거든요. 꼭꼭 누르는 것, 찌르는 것 같고 누르면 아프다.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아프다. 이거는 협심증보다는 심장을 둘러싸는 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협심증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릴 때는 괜찮은데 TV 연습곡 볼 때 슬픈 장면에 나오면 나는 아프다. 이거는 그 연습곡에 너무 몰입이 됐어요. 그 주인공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격시되다 보면 이런 불안증이나 이런 게 볼 수 있고 또 오른쪽 아팠다가 왼쪽 아팠다가 뒤에 아팠다가 이래 아프면 이게 또 심리적인 그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피린을요 이제 안 드셔도 되시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아스피린을 제가 많이 먹으라고 예방적으로 이제 너무 좋은 약이다 많이 했는데 지금 아스피린을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거 올 수 있어요. 또 넘어졌을 때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예방 목적으로 먹으라고는 안 합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스피린을 쓸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심장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아스피린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는 믿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쓰지는 않고 병이 있는 분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의사 상담을 하셔서 아스피린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시라도 나 진짜 질문하려고 기다렸는데 마음에 한이 된다. 그런 분은 심장내과 외래로 오십시오. 그러면 나 그때 건강대학 왔는데 질문 못했다. 공짜로 이렇게 하면 제가 공짜로 그 변호사님 이야기 좀 무조건